현재 전 세계는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위기의 우크라이나, 바로 근처 폴란드도 마냥 안전한 상황은 아닌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는 유럽의 대한민국이다. 이제부터 한국은 우리와 형제의 나라다. 라고 폴란드 총리는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됐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끝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유럽은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독일은 침공 3일 뒤 재무장 선언을 합니다.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라면서 즉시 한화 140조 가량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바로 옆 나라들 즉 러시아와 독일 두 국가와 앙숙입니다. 가장 최근의 역사를 말해보라 하면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입니다. 당시 히틀러가 통치하던 독일은 지금처럼 재무장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이었던 러시아와 서로 싸우지 말자는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러고는 독일은 자기 바로 앞 나라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걸 보던 러시아도 이때다 하고 폴란드를 2주 뒤에 침공을 시작하죠. 결국 폴란드는 독일에게 완전히 점령당하면서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가장 최악의 피해를 본 나라 역시 폴란드입니다. 전 국민의 15%, 약 6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의 재무장 발언이 필요하지만 당연히 달갑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건 바로 러시아죠. 독일은 그나마 자신의 죄를 뉘우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당당한 자세입니다. 대표적으로 푸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독일과 손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며 책임이 있다. 폴란드는 히틀러의 침략으로 반항복 반합병인 상황이었다. 폴란드는 독일에게 주권을 잃었다. 독일과 손잡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런 폴란드를 해방시켜주기 위해 지켜주기 위해 소련의 점령을 필요했다. 우린 도와준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사 또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련이 폴란드를 나치로부터 해방시켜줬다 이걸 거부한다면 앞으로 대화가 불가능하다. 죄가 있다면 힘없이 가만히 있던 것뿐인데 이걸 당시 히틀러와 손잡았다느니 침략을 정당화하는 헛소리를 하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천인공노할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정말 닮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침략하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도와줬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청나라였던 중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조선을 잡아먹기 위해서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인 청일전쟁, 일본이 승리하자 우리는 청나라로부터 지배당한 걸 해방시켜준 거다 라면서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는 일본, 그 뒤로 어렵게 우리나라 주권을 되찾기 위해 대한제국을 설립했지만 그마저도 일본에게 완전히 식민지화되면서 고통받게 된 일제강점기 세계대전과 맞먹는 엄청난 사건이며 국토를 잃고 분단의 아픔까지 남긴 6.25 전쟁마저도 정말 비슷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과 폴란드뿐이지요. 폴란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건 우리나라뿐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자마자 바로 행동했습니다. 러시아는 절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하지 말라며 협박을 했고 다른 나라들이 눈치 보여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무시하고 바로 무기부터 기증합니다. 러시아가 또 역사를 반복하는 걸 두고 볼 수만 없었던 거죠. 무려 탱크만 240대, 자신들도 부족한 전투기 28기 모두를 기증합니다. 자신들이 써야 하는 무기마저 탈탈 털어서 말이지요. 무기 걱정은 하지 마라, 이걸로 싸워라, 무조건 이겨라 라면서 말이지요. 폴란드는 지금까지 미국 다음으로 군사 장비를 많이 기증한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자신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군비 증강을 선언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해지겠다 선언합니다. 이에 맞춰 무기도 최신식으로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하죠. 처음에는 미국에게 구입 요청을 합니다. 미국은 당장 있는 물량과 중고 물건도 넘겨주지만 그 수가 너무 적고 대량 생산에는 시간이 걸린다 말했습니다. 다른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죠. 폴란드는 조급해집니다. 러시아의 엄청난 물량과 전쟁 속도에 맞춰서 강해져야 하는데 무기를 팔 수 있는 나라가 없던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재빨리 무기를 줄 나라, 특히 최고 성능의 탱크와 포를 대량 생산해주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기후와 지형 특성상 극한의 추위에도 숨막히는 더위에도 버텨야 하는 건 기본이고 산악지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하죠. 심지어 보급해야 하는 물량 또한 엄청나서 비용도 최대한 낭비 없이 만들어야 하죠. 이 모든 걸 극복하는 무기를 만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6.25의 아픔을 겪고 나서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생산 속도와 품질과 성능을 가진 무기들을 만들었죠. 심지어 타 국가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조건의 무기들을 대량으로 지원해준다는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봉화줄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심지어 맞춤 제작도 가능해서 유럽에서도 지체 없이 바로 조종할 수 있도록 개조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폴란드는 바로 무기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역대급으로 말이죠. 무려 탱크만 1000대, 600대 이상의 대포, 수십 대의 전투기까지 무려 한화로 약 19조 원의 규모입니다. 이 소식에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서 배아픈 소리와 함께 헛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 무기 뭐 제대로 돌아가기는 하냐? 싸구려잖아. 한국 거는 싸다고 좋다고 마구 샀다가 전쟁 때 고장나면 어떡하냐? 대한민국이 책임져 줄 거냐? 폴란드가 대한민국에 사기당했다 불쌍하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의견들을 냈는데요. 이런 주의 반응에 폴란드의 전문가, 미국의 각종 매체는 바로 일갈했습니다. 다 어리석은 소리다.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완벽한 무기들이다. 대한민국은 바로 북쪽의 아주 공격적인 이웃 즉 북한과 무려 70년이 넘게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허술하겠느냐 면서 바로 반박했죠. 한편 대한민국 무기 수입과 병력 강화 소식을 듣고 제8절인 러시아는 폴란드에게 전쟁에 협조한다면 우크라이나를 분할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이에 어이없어 하면서 2차 세계대전처럼 협조해달라는 거냐? 우크라이나를 대한민국처럼 분단국가를 만들 생각이냐? 우린 대한민국의 무기까지 받았다면서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또한 한국의 역사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여기서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네요. 폴란드는 한국을 이제 아시아의 폴란드 형제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부디 얼른 이 사태가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크네요. 부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빕니다. 이상으로 퇴계 이황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